셀룰로스 여과지의 장단점을 각각 3가지 쓰시오. 장점으로는 산에 쉽게 용해된다. 유해물질이 여과의 표면에 주로 침착되어 현미경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에 유리하다. 중금속 채취가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흡수성이 크다.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중량 분석에 적합하다. 셀룰로스 여과지의 장점으로는 산에 쉽게 용해되고 유해물질이 여과지의 표면에 주로 침착되어 현미경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에 유리하다. 중금속의 채취가 가능하다. 셀룰로스 여과지의 단점으로는 흡수성이 크다.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중량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는다. 자, 외부식 후드의 종류 3가지 및 적용 예를 쓰시오. 외부식 후드의 종류 3가지 및 적용. 유해물질의 외부에 설치한 후드로 외부의 오염물질까지 흡입하도록 설계하는 조건인 외부식 후드. 외부식 후드는 슬롯형, 루프형, 그리드형, 장방형, 푸시풀형이 있습니다. 슬롯형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 발생하는 입구 전체를 아주 슬롯한 입구를 만들어서 흡입을 하는 것으로서 슬롯형은 도금조에서 사용이 되고요. 루프형 같은 경우에는 발생원을 바로 앞쪽에서 당겨서 흡입하는 방식이고요. 주물 해체 작업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드형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유해 물질에 사용이 되며 작업 테이프를 하단 쪽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비중보다 높은 유해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가려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겠죠. 분무 도장에 많이 쓰입니다. 분무라는 건 말 그대로 페인터를 입자 방식으로 뿌려준다는 얘기인데, 페인트 입자 자체가 공기보다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무를 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작업대 테이블 위에서 바로 흡입을 하면 작업장의 오염도를 엄청나게 낮출 수가 있겠죠. 다양한 작업을 할 때는 장방형 이런 스타일도 쓰는 경우가 많죠. 푸시풀형, 도금조에서 많이 쓰이는데, 도금조를 담근 용기가 있겠죠. 용기 위에 유해 물질이 발생을 될 건데, 발생이 돼서 위로 올라갈 건데, 이 도금조 위쪽 부분에 공기를 분사를 하는 거예요. 공기 분사 반대쪽에는 배기 후드를 달아 놓고 공기를 후드 쪽으로 불면 유해 물질들 같은 경우 압축 공기의 흐름에 맞물려서 딸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압축 공기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압축 공기를 뚫고 위로 올라가진 않겠죠. 그 기류에 맞춰서 이렇게 배기 후드로 딸려 들어가게 하는 푸시풀형이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부분, 플랜지, 후방 기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후드 직각으로 부착한 판을 말하고 송풍량을 약 25%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테이퍼는 경사 접합구라고도 하며 후드와 덕트를 연결하는 부위입니다.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한 압력 손실을 방지해 주고요. 후드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가늘고 긴 좁은 통로를 슬롯이라고 합니다. 후드의 폭과 길의 비가 0.2 이하인 경우 슬롯형 후드라고 합니다. 후드 개구면이 감소되어 개구면 속도가 빨라져서 분진 포집 효율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환기 장치의 배치를 보고 불량, 양호, 우수로 구분하시오.
환기장치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주입구가 있고 배출구가 있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작업 테이블 위치가 배기와 흡기 그 사이에 있고 완벽하게 배기 라인으로 기류 형성이 되는 게 가장 우수한 거겠죠. 자, 일반 같은 경우에는 작업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배출구가 있네요. 그러면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바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공기 대비 보충해주는 포인트가 없어요.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어떤 비중 이런 종류에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환기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불량이 되는 거고요. 자, 작업대 위에 배출이 됩니다. 보충용 공기가 바로 외부에서 후드를 타고 작업대 앞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자, 사람이 여기서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류는 이렇게 해서 배출구 쪽으로 가고 유해 물질은 사람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출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양호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충 공기 자체가 바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이게 덕트로서 다이렉트로 위로 올려보는 게 아니라 충만실을 갖고 있어요. 충만실을 갖고 있어서 보충용 공기가 들어와서 충만실에서 일정하게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닥 전체에서 균일하게 보충용 공기가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작업 테이블 오염물질 발생하는 바로 위쪽에 배출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이렇게 역으로 가는 케이스가 아니고 바로 기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위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작업실 내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환기 장치의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고요. 자, 보충용 공기와 배출구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즉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작업대 위에서 배출구 자체가 기류가 완만하게 형성은 되나 조금 거리에 차가 있기 때문에 좋긴 좋지만 우수보다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양호하다고. 후드 플랜지 효과 세 가지를 쓰시오. 후드 플랜지를 장착을 하게 되면 동일한 흡입 속도를 얻는데 필요 송풍량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약 25% 송풍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요. 불필요한 기류를 차단해 줍니다. 후드 전면의 포집 범위가 넓어집니다. 후드 플랜지를 설치하게 되면 흡입 속도를 얻는데 필요한 송풍량을 약 25% 감소시키고요. 불필요한 기류를 차단시킵니다. 후드 전면의 포집 범위를 넓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킬 레이트 적정법의 종류 4가지. 킬 레이트 적정법 종류로는 직접 적정법, 간접 적정법, 치환 적정법, 역 적정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킬 레이트 적정법은 직간치역이다. 직간치역, 이렇게 사자성어 개념으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킬 레이트는 직간치역. 킬 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킬은 누구를 죽인다, 즉 사살시키는 거죠. 그리고 레이트는 약간 이제 늦어진다, 이런 개념에서 킬 레이트를 풀이를 하면 사살이 늦어지는 거예요. 즉 빨리 죽여야 된다는 거죠.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사살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사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직접 사살은 깔끔한데 간접적으로 치환을 하게 돼서 사살을 시키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살은 가능하면 직접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의미 삼아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 직간치역이다. 예, 그래서 직은 직접 적정법이고요. 간은 간접 적정법, 치는 치환 적정법, 역은 역 적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킬레이트 사살이 늦어지면 안 되죠. 이 늦어지는 이유를 봤더니 직접적으로 사살을 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치환을 하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살할 때는 누구한테 시키지 말고 직접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런 의미를 되뇌어 봅시다. 직접적을 간접적으로 치환하면 역적된다 라는 의미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직간치역이다. 직간치역. 그렇기 때문에 킬레이트 적정법으로는 사자성어인 직간치역을 생각을 하고, 직은 직접 적정법이 되는 거고요. 간은 간접 적정법이 되는 거고요. 치는 치환 적정법이 되는 거고요. 역은 역 적정법이 되는 겁니다. 재미삼아 봤던 킬레이트 사살이 늦어지면 안 된다. 예, 그 의미가 아니고요. 킬레이트를 알아볼게요. 킬레이트 적정법은 금속 이온과 금속 킬레이트 화합물을 생성하는 킬레이트 시약을 사용하는 적정법이라고 합니다. 즉, 혈중의 피 안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 금속 이온과 배위 결합을 하는 배위기를 1분자 내에 복수로 갖는 배위자가 금속과 배위 결합했을 때의 결합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생성된 복합체, 화학결합의 형식의 일종입니다. 킬레이트에 의하여 복합체가 생성되는 것을 킬레이트화라고 하고요. 그 생성된 복합체를 킬레이트 화합물 또는 킬레이트라고 한다고 하네요. 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킬레이트 화합물을 생성하는 배위자는 킬레이트 시약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자, 다른 것들을 한번 볼게요. 시료 성분 분석에는 중화 적정법, 침전 적정법, 산화, 화원 적정법, 요오드법, 킬레이트 적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중화 적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pH 지시약을 사용하여 시료를 중화하는 데 필요한 농도 기제의 산 또는 염기의 액량에서 시료 중의 염기 또는 산량을 분석을 하는 방식이고요. 중화 적정법으로 사용하는 예로는 위액의 산도 측정을 할 때 중화 적정법을 쓴다고 하네요. 침전 적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침전 반응을 정량적으로 실시하며 그 종말점과 적정액과 반응하는데 목적 물질보다 친화성이 낮고 착색하는 것을 사용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침전 적정법을 사용한 예로는 요중, 소변을 말하는 거죠. 요중 염화물 이온의 정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산화 환원 적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제 또는 환원제 용액의 소비량에서 시료 성분 중의 환원 또는 산화력을 지닌 것의 정량이 가능해지는데, 산화 환원 적정법의 예로는 혈당, 요당의 측정을 하는데 사용되네요. 요오드법, 요오드와 칼륨은 산성하에 산화제에 의해서 산화되어 요오드를 유리한다. 이 유리된 요오드를 티오황산 나트륨의 규정액으로 적정함으로써 시료 중의 산화제의 양을 측정, 종말점을 가용성 녹말의 요오드 녹말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제가 봐도 말이 많이 어렵습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화합물에서 결합이 끊어져 원자나 원자단의 분리되는 일 또는 원자나 원자단이 결합을 이루지 아니하고 다른 물질 속에 분리되는 것을 유리라고 합니다.